제가 지난주에 위례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위례가 거래가 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나 은퇴하신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곳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위례가 고립된 곳이고 또 투자하기 적절치 않다와 같이 위례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장지천을 기준으로 북위례와 남위례로 나뉘거든요. 오늘은 남위례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기 전에 이 위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위례가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큰 지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초반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으셨겠지만 지금 시점에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높은 편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고 또 워낙 많은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확실히 시세를 봤을 때 우선 거래량이 있어야 시세가 상승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투자로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임장을 가서 이 중개사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번 위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위례에 관심이 있던 분들에게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례의 아파트를 볼 때는 우선 실거주 만족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위례에는 임대단지가 많아서 투자할 만한 아파트 단지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우선 위례에 이 휴먼링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휴먼링은 이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서 위례 신도시의 중심을 한 바퀴 둘러서 만들어진 4.4km의 길입니다. 휴먼링 안쪽에 이 메인 상권과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 위례에 오시는 분들이 이 가격대 때문에 휴먼링 바깥쪽이나 동쪽의 이 항아리 상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많이 눈여겨보시는데요. 막상 살다 보면 이 역과의 거리 또 메인 상권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휴먼링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오고자 하는 이 위례 내에서도 그 이동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지 내에서도 이 수변이나 녹지가 보이는지 또 안 보이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례 아파트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실거주 만족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시세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거주 만족도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입주 연차, 또 대단지인지 아닌지, 동간거리, 또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위례 아파트의 이 소형 평형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대형 30평 후반부터 40평대가 많은 편이거든요. 20평대가 공급에 비해 수요도 많은 편이고 또 인기도 많아서 시세가 높은 편이고 중대형 평형은 이 공급이 여유로운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세를 보면서 대형 평형대의 가격이 중소형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20평부터 30평 초반까지 제가 추천받은 아파트는 위례 센트럴 자이, 자연앤 레미안 이편한 세상과 위례 롯데캐슬입니다. 송파 꿈의 그린 24단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례 센트럴 자이는 34평형대가 방이 4개여서 혹시 방이 많은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례 센트럴 자이와 송파 꿈의 그린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송파 꿈의 그린이 이 송파 권역이긴 하지만 연식, 동간거리, 브랜드가 이 위례 센트럴 자이에 비해 아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위례 센트럴 자이가 대장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례 센트럴 자이의 시세를 보는 것이 이 위례의 다른 아파트를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 단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중대형 평형대로는 위례 자이와 레미안 위례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례 자이와 이 레미안 위례가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위례 자이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로 가는 버스가 레미안 위례 단지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어서 위례 자이를 좀 더 선호하는 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이 위례가 원래 군부지가 개발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파트 라인이 원래 중앙지휘본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물이 이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변이 흐르고 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례에 대한 가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위례에도 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 강남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상승이 잠실의 엘리트를 거쳐서 헬리오시티에 이어지고 그리고 위례까지 오는 이 풍선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이 위례에서 강남이나 송파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입주하는 이 둔촌주공까지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장 때 전세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위례가 교통만 좋아지면 사실 완벽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포함되어 있고 또 개발 여력이 풍부한 동남권의 좋은 입지에 강남과의 위치적인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잠실과 판교와의 접근성도 우수하고요. 또 아래로는 성남이라는 배후 지역이 정비 사업으로 점차 좋아지면서 그 수혜를 꾸준히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교통이 좀 많이 아쉽고 일자리가 현재로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자족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개통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례 신사선이 정말 황금 노선인데요. 지금 이 호재를 보고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트램이 먼저 개통될 텐데 이게 주거 환경과 도시의 미관상 굉장히 좋겠지만 이 부분이 위례의 매매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례를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위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왔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활발한 단지는 이 시세가 좀 정직한 편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례가 올해 들어 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현재 견고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임장을 통해서 위례에 대해 배운 점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위례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